한국에 저축의 날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가기념일까지 있다는 건 그만큼 저축이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소비는 나쁜 것, 저축은 미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과도한 저축보다는 적절한 소비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도 많이 퍼졌는데요. 뭐야 이거? 저축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이 말이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럼 이거? 그럼에도 여전히 저축률이 낮아지면 위험 신호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 미국의 저축률이 급락하고 있다며 이를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하는 기사들도 자주 보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화면에 미국 개인 저축률 차트를 보시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회색으로 색칠된 기간들이 경기 침체기인데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오히려 저축률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차트만 놓고 본다면 저축률 하락은 경기 침체의 신호가 아니라 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저축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분석국은 저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저축의 정의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가처분 소득이에요. 경제분석국 정의로 보면 가처분 소득에는 임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포함되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주식을 팔아서 얻은 실현이익은 포함되지 않거든요. 바로 이 점이 최근 미국 저축률 하락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그 돈으로 여행도 가고 한우도 먹었다고 해볼게요. 실제 생활에서도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인데요. 그런데 통계상으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주식 매매로 번 돈은 가처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데 소비는 증가합니다. 즉, 가처분 소득은 그대로인데 소비만 늘어나므로 저축률은 하락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자산이 늘어나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계상으로는 저축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차트를 하나 더 볼까요? 이 차트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순자산 규모를 보여주는데요. 장기적으로 뚜렷한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가처분 소득 증가 속도보다 순자산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 사람들의 월급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의 가치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충분히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순자산이 증가하면서 주식 실현이익도 커졌고 그 결과 소비가 늘어났다. 하지만 주식 실현이익은 가처분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상 저축률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것만으로 미국 경제가 전혀 문제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증시 상승으로 인해 소비가 늘어났다면 증시가 급락할 경우 급격한 소비 지출 감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적어도 현재 저축률 하락을 근거로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해요. 저축률이라는 숫자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금리, 유가, 재정 적자 등 많은 요소들을 함께 살펴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